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Well, I understand what's going on, and I just can't talk about Kim Jong-un right now. 예.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지가 벌써 20일째입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특이 동향은 없다 태도를 고수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2번,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지성호 당선인이 참 놀랄만한 주장 하나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이미 지난주에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직접 이 지성호 당선인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미 사망했고 확신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수술 쇼크로 사망했다는 것도 뭐 들으신 건가요? 네네네네. 어떤 수술인지는 심장 심혈관 쪽에 이제 수술을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성호 당선인과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뭐 확신에 찬 느낌도 제가 뭐 간접적으로 좀 받았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조금 다소 정리를 하자면 심연관 수술을 받다가 심장 쇼크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에 사망했다.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정부나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좀 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분이 이제 미래한국당 지금 이제 비례대표 당선자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탈북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아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자신감 있게 지금 99% 확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모든 정보기관들이 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뭐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정보 소스가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지금 과연 정확한 정보인가라는 데 대한 좀 의구심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면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나 이런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인 것인지 솔직히 좀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안찬수 소장님. 뭐 안찬수 소장님도 대북 전문가시니까 이게 내부 소식통에서 확인했다, 들었다, 그리고 99% 확실한다. 라는 표현은 사실 쉽게 쓰는 표현은 또 아니잖아요. 네, 99%라면 뭐 죽었다는 얘기죠. 퍼센티지를 따질 필요가 없이 99%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인데 아니 게 아니라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소스인지 정말 김정은의 사망은 북한에서도 시크릿 중에 시크릿입니다. 예. 뭐 김창선, 김여정 아마 진짜 죽었다고 하더라도 몇몇 측근만 알지 공개를 안 합니다. 극비 중에 극비. 네, 극비 중에 극비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말에 발표한다 이런 과정까지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벌써 뭐 이춘희 아나운서가 몸을 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계 정보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걸 우리 지성호 당선자가 인정하는데 저게 맞는다면 지성호 당선자에게는 하나의 대박이 되지만 틀린다 여기에 대한 어떤 데미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성호 당선인은요. 김정은이 사망했으니 조만간 글쎄요 곧 북한이 사망 소식도 발표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주장 제가 통화를 해봤었는데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만간 발표도 하는 건가요? 제가 하는 건 아니라서 아마 그들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제사회도 관심이 많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도 관심 많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조만간 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그래픽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돼서 네. 김일성, 김정일 사망 때도 일주일 지나 발표했으니까 북한이 지난주에 김정은이 사망했으니 이번 주에 발표할 거다. 근데 이 전제, 이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주장 여부를 떠나서 일단 네. 이 팩트는 틀린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는 정확히 34시간 뒤에 북한이 사망 사실을 공표를 했고요. 김정일 사망의 경우에는 이틀 뒤에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보다 훨씬 뒤에 일주일 뒤에 발표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제 기억에
어떤 그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공표된 어떤 이 보도와 그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일주일이라는 것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팩트가 틀리면 이제 전제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뒤에 사망 사실을 발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럼 99%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물론 지성호 당선인의 말처럼 내일과 모레 사이에 주말에 만약에 북한이 정말 이 중대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한다면 이 세계적인 특종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대한민국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21대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언행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세 분은 일단 이 99% 사망 확신 이 관측과 분석에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쯤 되니까 지성호 당선인이 누구인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연설을 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으켜 세울 만큼 주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We are joined by one more witness to the ominous nature of this regime. His name is Mr. Ji Sung-ho. Great sacrifice is an inspiration to us all. Please. 저 이름은 지성호입니다.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꽃제비로 이제 생활했었는데 2006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탈북 과정에 모의부에 체포되어 고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도 치러드리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일단 지성호 당선인의 주장은 김정은은 지난주에 죽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분석도 사실 최근에 했었잖아요. 김여정이 직접 통치하기보다 유훈 통치, 섭정식으로 하다가 김정은의 10살 난 아들에게 크면 후계를 물려줄 것이다. 이 부분도 안 소장님 대체적 관측에 동의를 하십니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면 적어도 10살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섭정 형식 유훈 통치를 과연 앞으로 10년 끌고 갈 수 있느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은 3년간 이게 6.25 사상에 기초해서 3년만 유훈 통치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김여정의 위치를 볼 때 과연 그 아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느냐. 장자 계승론대로 따라갈 텍스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런 논리보다는 아마 바로 김여정이 바로 해도 북한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입니까? 전체주의 사회로서 당이 결심하는 우리는 한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은 통치를 그렇게 10년간 끌고 가다가 김정은이 아들이 커서 한다. 이것도 좀 너무 길게 보는 이 고무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특이 동향이 없다.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사람들이 주문이에요. 다시 남북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밥벌이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 페이크 뉴스인데 특이 동향 없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전 세계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청와대는 특이 동향이 없다. 다시 한번 또 입장을 언급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 동향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타나는 게 특이 동향 아닌가요? 그 자체가 특이 동향이죠. 왜냐하면 지난 4월 15일 태양전에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 자체가 지금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각 세계 지금 정보기관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의 언론들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부의 태도가 보면 지금 정세현 지금 평통수석 부의장이 나와서 이건 뭔가 북한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말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냥 괜찮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편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건강이 이상하다는 정보들이 실제로 좀 이렇게 이야기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를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호 당선인의 그 분석과 관측도 너무 셀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또 청와대는 또 너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신 대표님,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 대만의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력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병이 있다. 아픈 상태라고까지 했어요. 대만의 정보 수준은 어떻습니까?
대만 국가안전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이죠. NSB라고 하는데 대만도 사실은 이 대만 섬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사실 본토를 수복하고 통일을 하는 것을 그동안에 국시로 얘기했었고 지금 이제 차잉원 민진당 정권은 통일보다는 그냥 독립하자. 그러면 통일하든 독립을 하든 이 중국 정부 최고위층의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만 국가안전국은 중국 정부 내에 소통이 되는 이른바 휴민트라고 하죠. 이런 요원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 놨어요. 대만이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것이 우리는 남북 간에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지금 통행이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중국 최고위층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만에서 김정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제 북한의 의료진들이 갔지 않습니까? 중국 의료진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 소식을 최고위층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정보력이 중국 못지않은 대만의 정보기관이 김정은 위원장이 병이 걸린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글쎄요. 지성호 당선인 얘기, 우리 정부, 대만 정보기관 얘기까지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글쎄 아직도 좀 아리송합니다.